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이게 공시가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 풍지박살이 좀 난 모습이긴 합니다. 엔캠을 좀 볼 건데 이게 진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이 3억 미만이야. 이런 얘기가 톡하니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오류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줬죠. 그게 뭡니까? 지금 14일 날 거의 한 4시경? 5시경? 뭐 이때쯤에 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시부터, 다시 다른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서 그대로 꼬라박았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엔캠의 외부 감사인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서 회계 처리 문제를 바로잡고, 밤 8시 한 20분경에, 8시쯤에 심사 사유 해소라고 해서 이제 매매 정지도 즉시 해지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회계 처리 방식 변경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3분기 반영이익이었던 189억 원이 매출에서 취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65억 원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막 이만큼 계약을 해갖고 그거를 세팅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번 게 없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질 매출액은 123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 회계 반영 시점 문제라고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정지는 풀렸어요. 정지는 풀렸는데 오늘 장 딱 열리고 나니까 그냥 쭉 미끄러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엔캠이 이번에 실질 매출이 123억이야 라고 했는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지금 확정된 실적은 보이지 않았죠. 공시가 된 실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쵸? 일단은 이번에 조금 정지가 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매출이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3분기에서 빠지고 타 기간에 재배치된 거,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관리 종목 위험 증가로 이제 공포 심리가 급하게 발동을 했던 거죠. 알고 보면 이제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이게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 고객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된 거고, 공급 계약의 그 안정성도 얘가 정말 안전한 거야? 좀 믿어도 되는 거야? 중국 기업 믿어도 돼?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조금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약간의 신뢰가 좀 훼손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쇼크가 오늘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은 겁니다.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엔캠의 개별적인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악재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중국현 매출 의존도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이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거 일회성이고,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고, 지금의 이 위치가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꺾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저점 근처에 있는 거죠. 저점의 추세 라인에 딱 이 정도의 라인에 있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악재는 없어진 거니까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엔캠은 여전히 핵심 가치는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전액의 글로벌 주요 공급사인 건 맞고, 뭐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중국 회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엔캠은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거든요. 전액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1등인 걸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기록을 좀 보긴 봤었죠. 그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한국에도 다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과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거기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수주라든지 고객사 확대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니고 회사 가치가 훼손이 되는 것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주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조금 취소가 됐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주식하면서 종종 보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내가 돈을 벌었어.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엔터주에서 그 하이브가 있었는데 하이브의 BT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BTS가 군대를 가기 전의 얘긴데 이런 것들이죠.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쓸 때 하이브의 BTS가 군대 가기 전에 매출을 이만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난 군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다퉈서 리포트가 어떻게 됐죠? 목표 주가를 낮추고 매출과 뭐 영업이익도 다시 반영해서 낮췄죠. BTS가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의 가치가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이것도 똑같거든요.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건 중에 하나만 지금 좀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지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엔캠이 만들고 있는 그 전액의 질이 뭐 훼손이 됐다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도 오늘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고 특히 연기금 투신에서 양매도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시장에서 안도감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회계 시점이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됐다. 그거는 아니죠. 이런 느낌은. 예. 그 다음에 전액 시장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 역시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고 있다,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여기 구간 라인에서 내가 성급하게 뭘 하겠다? 그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앞전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 설마 이런 악재가 나올지 모르고 접근하셨을 건데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단기적인 접근입니다. 장기적인 대응. 내가 여기서 또는 이 구간 라인에서 이후 고점 8월 달에 고점 라인에서부터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게 나와서 때려 맞았다. 그러면 나는 본전이라든지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단기적인 대응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 내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공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캠의 훼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훼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업황의 흐름이 긍정적이라서 그걸 타고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보면서 조금 버텨내는 거죠. 이 구간 라인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뭐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2차 전지가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이걸 돌파하면서 눌리는 이 정도 라인에서 접근하셨던 분들, 즉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조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본질, 기업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저점의 매력으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라면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맞지만 회사 엔캠의 가치가 본질이 기업의 본질이 흔들리지는 않았고 좀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업황 또는 ESS 업황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좀 매력적인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실적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실적이 나올 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엔캠은 실질 매출이 123억 7,500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3분기 매출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숫자가 나올 때까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그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겠네요. 예, 그 점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도 그랬고 좀 많이 놀라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이거 정지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쭉 밀려 내려가는 이런 것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공시가 이걸 뭐 잘못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뭐 어디 누군가는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죽어봐라 하면서, 아니면 나는 뭐 저점에서 물량 매수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좀 잘못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은 다시 회복을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허벅영래TV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목요일날 금요일날쯤이면 저희가 오픈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난 기다리기가 조금 싫은데 하시는 분도 언제든 괜찮아요. 연락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할 때 1년 중에 가장 많은 할인을 했어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것만 기다릴 거야.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벤트를 하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혜택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만큼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이벤트고, 1년 전에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 가끔 문의가 오셔요. 이번 11월 달도 할 거냐? 합니다.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거죠. 네, 중간중간에 하는 이벤트 다 뒤로 하고 이거 하나 본 거니까, 1년 동안 요거 하나 기다린 거니까 굉장히 현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연락을 주셔도 돼요. 네,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